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이 인티 앰프입니다. 이 인티 앰프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브랜드가 레가입니다. 레가. 레가는 저희 채널에서 정말 턴테이블도 그렇고 많이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게 턴테이블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 앰프라든가 소스기기, CD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로도 상당히 명성을 얻은 레가입니다. 레가는 1973년도 로이 겐디가 설립을 해서 이제 뭐 반세기가 넘은 그런 베테랑 브랜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착한 기업 이미지가 맞아요. 정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네가 이제 뭐 하프 사이즈 앰프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출력을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참 겸손하고 착하고 실용성 위주로 되는 종합 오디오 메이커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호감이 있는 브랜드 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레가 제품만 보면 요즘 막 이렇게 막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막 냉정하고 막 이런 소리를 낼 것 같은 막 이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성능은 좋기는 하지만 레가는 반대로 디자인부터 그리고 소리 자체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뭔가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만 해도 미소가 좀 흐르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턴테이블이 아니고 레가의 인티 앰프입니다. 이 인티 앰프의 이름은 브리오예요. 브리오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되면서 계속해서 버전업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려 이번엔 7세대 마크 7입니다. 저도 지금 5세대, 6세대, 그러니까 5세대가 브리오 R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전에는 풀 사이즈였는데 이 브리오 R이 되면서 5세대가 되면서 하프 사이즈로 줄었고 리모컨도 이제 장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6세대가 되면서 전면에 이제 헤드폰 잭이 생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7세대가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 오리지널이 1991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은 이름을 달고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롱런하는 모델은 검증이 끝난 제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청실에도 있는 아큐페이지가 대표적인 그렇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2, 3천 뭐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좀 소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맥킨토시도 뭐 MC275 같은 경우도 뭐 6세대, 7세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오래됐다 그러면 그만큼 세월의 검증이 끝났다. 그렇게 착실하게 발전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브리오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브리오의 마크 7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지 디자인부터 일단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블랙 알루미늄 채시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면에 보면은 이게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 오른쪽에 있고 중앙에 보면은 이제 입력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잭도 마련되어 있어요. 3.5mm 소켓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보니까 기존의 디자인 자체도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셋시 자체가 거의 하프 사이즈죠. 그렇죠. 근데 전면은 이제 하프 사이즈인데 뒤로는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상당히 뒤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입출력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1번 단자가 포노단이고 2번에서 4번까지가 이제 라인 레벨 입력, 1번에다가 포노단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턴테이블, 카트리지, 토남.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 앰프는 무조건 포노단을 닫는 게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91년에 나왔던 오리지널 브리오도 그때 단을 달았어요. 포노단을. 그러니까 그 전통은 7세대가 돼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턴테이블 이제 카트리지 이런 아날로그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인티 앰프라서 그런지 1번에다가 포노 입력을 마련해 놓은 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은 DAC가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동축과 광 입력이 가능해요. 이게 24비트 192kHz까지 입력을 받는 DAC가 내장돼 있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오 전통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DAC를 내장을 한 거 보면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은 요즘 트렌드를 좀 레가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광하고 동축 입력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이제 출력단은 한 조, 좌우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 놓은 모습이고요. 전면 페이스 플레이트나 뒤쪽에 입출력 단이라든가 꼭 있어야 될 것만 딱딱 마련해 놓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해외 자료나 본사 자료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PCB 패턴이라든가 패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좀 바꿨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DAC를 이번에 처음 채용하면서 디지털 쪽이 이제 다른 회로들이랑 이제 간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설계를 새로 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안길이가 무척 긴 하프 사이즈 앰프인데 더 늘어났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DAC 회로가 들어가면서 좀 더 길이를 좀 확장한 것 같습니다. DAC 부분 보니까 울프슨, 전통의 울프슨. 그러니까요. 채용을 하고 있어요. WM874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요즘 트렌드가 ESS 그렇죠. 아니면 AKM 이거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간만에 울프슨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8742 하면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던 DAC 칩을 왜 굳이 현 시점에서 썼을까 하는데 얘네 전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기업인 시러스 로직으로 인수 합병은 됐지만 원래 출발은 영국 회사였잖아요. 울프슨이. 그러니까 영국 흔히 말하는 브리티시 사운드의 전통을 좀 가져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소리가 동축 입력을 통해서 안에 내장 DAC 소리를 거친 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히 요즘 나오는 미국 ESS나 일본 AKM 그 칩 소리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DAC 내장된 앰프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하고 맞아요. 그 좀 살집이 붙어 있는 되게 반가운 소리가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게 사실 ESS나 AKM 이쪽이랑은 뭔가 층위가 다르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결이 좀 다른 그런 사운드예요. 저는 이거를 좀 오가닉 사운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번 그 마크 7에서는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 자체도 보니까 좀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자체는 하나지만 이게 파워 쪽이랑 그 나머지 부분들이랑 별도로 전원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단하고 그 이전단, 그러니까 프리스테이지하고 파워 스테이지를 분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공급되는 전원 자체를. 그럼으로써 어떤 신호 간섭을 전원부 단계에서부터 막음으로써 좀 SMB를 높이려는 정통파 설계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폭 방식은 클래스 AB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이 하프 사이즈로 나와서 그러니까 출력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8옴 기준으로 해서 채널당 50W고요. 그러니까 4옴으로 임피던스가 내려가면 채널당 72W 정도. 그렇죠. 스펙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단에 어떤 트랜지스터를 썼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BJT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썼고, 그러니까 쌍캔, 그러니까 채널당 2개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개씩 푸시풀로 상당히 심플한 푸시풀 구성인데 사실 그 채널당 2개가 들어갔지만은 그 한 개의 패키지 안에 사실 달링턴 구조라고 그래갖고 2단 증폭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좀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 최대 출력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150W까지 낼 수 있는 기본 그 트랜지스터예요. 그런데 얘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50W를 취했고, 이 출력 관련해서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개발자가 그랬어요. 처음에 얘가 이제 49W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약간 조크였는데 50W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 제품을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1W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걸 약간 비꼬는 말투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너무 이제 요즘에 대출력이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내 출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비틀어서 이제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죠. 영국식 유머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부분에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볼륨. 여기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이 돌려보면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요. 아날로그 볼륨. 일반적으로 이제 포텐셔미터라고 그러죠. 이제 안에다가 이제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요즘에 뭐 디지털 볼륨 이런 것도 많은데 디지털 볼륨 잘못 만들면 굉장히 해상력 저하가 많은데 이거는 하프 사이즈의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이지만 여전히 레가답게 아날로그 방식의 볼륨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열어보진 못했지만은 이제 사이트에서 공개된 내부 사진을 보면은 특히 뭐 사이러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레가의 하프 사이즈 앰프를 보면 보기만 해도 포만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에 이제 그 대형 토로이달 트랜스가 있고 주 옆에 이제 파워 코패시터 2개가 있고 이쪽에 진짜 기판이 꽉
찬 것만 봐도 예. 진짜 이게 속이 꽉 찬 인티 앰프다 그래갖고 8옴에서 50와트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얘 첫 번째 인상은 이 짱짱한 스피커 구동력이다. 아, 네. 그 다음에 뭐 소리 계열도 따라오고 있지만은 레가의 50와트는 그냥 50와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부 회로 김 편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뭐 직접 회로라든가 오피앰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투입하면 아주 더 심플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잔꾀를 부리지 않고 정통적인 설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성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테스트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레퍼런스 시스템에 매칭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더의 N10 사용했고요.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 3 파이널 레볼루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N10에 직접 이제 직결을 해가지고 디지털 출력해서 코엑시얼로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도 테스트는 해보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스피커는 바우스 윌킨스의 705 S3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한번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첫 번째 곡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이 곡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고 이 앨범 음질도 정말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딱 들어보면은 이게 바우스 앤 윌킨스의 705S3를 제가 평소에 이제 아크페이지나 뭐 이런 제품들에 물려서 테스트 할 때도 듣고 평소에 그냥 음악 들을 때도 듣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좀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레가는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 그렇고 소리 자체가 브리티시 사운드의 좀 명맥을 그대로 좀 잇고 있는, 요즘 제품처럼 막 홀로그래픽 음량을 앰프가 막 그려준다든가 뭐 냉정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담백하면서 따뜻한, 예,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역대가 약간 도드라져요. 여전히 낮은 뭐 중역에서 높은 저역대 뭐 그쯤이 좀 약간 부풀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음악에서 굉장히 힘있게 좀 다가오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첫 곡부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일단 이 인티앰프도 그렇고 하여간에 출력이 있는 기기를 봤을 때는 과연 스피커를 제대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느냐부터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8옴에서 뭐 네. 50와트고 4옴 출력도 뭐 예. 선형적이가 아니고 뭐 72와트니까 그렇죠.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딱 첫 곡 아이 인 더 스카이부터 우퍼를 제대로 요리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그 다음부터 소릿결 이런 게 찾아오는데 네. 되게 산뜻하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브리오 R이나 6세대 브리오 들을 예. 때도 이상하게 브리오 앰프만 붙이면은 어떤 스피커든 되게 산뜻한 느낌이 드는 예.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챈트에서는 네. 역시 레가의 50와트는 강력한 것 같아요. 예. 뭔가 비현실적일 정도로 점이 강력하게 좀 터져나오는 걸 보고서 예.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곡 챈트에서 이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저역 쪽 굉장히 펀치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되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 소리가 이제 뭐 얇게 흩날리면서 막 공간감만 좋은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진국 같다는, 네. 예, 진해요. 예, 중저역이 탄력적이면서 좀 진하고 전반적으로 소리 두께가 중저역이 좀 두터운 편이라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50와트 앰프는 좀 쥐어짜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특히 저 이제 705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음이 술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에 좀 더 날개를 좀 달아준 브리오 이 7세대가 아니었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팻 메슨이 이 곡은 최근에 제가 좀 뭐 이렇게 테스트하다가 이제 듣게 됐는데, 이 곡이 워낙 이제 중고역 쪽에 찰랑찰랑하는 뭐 심벌 소리와 여러 소리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서, 그리고 공간감 표현이 굉장히 잘 녹음된 게 소스거든요. 근데 과거의 레가 초반 중반 막 예전에 나왔던 거, 그때 레가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이런 중고역 표현력이 굉장히 섬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고음질 시대에 맞춰서 이 앰프에도 주파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이제 그 고역이 플랫하게 그렇죠. 음압이 확 줄지 않고 그 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요즘 이제 그 관건인데, 이 7세대를 맞으면서 그 브리오도 그거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뭐 24비트 192kHz 좀 고음질 음원일 경우에 좀 더 이 변화된 사운드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장 그 WM8742 올프슨 칩이 너무 궁금해갖고 이 녹음돼서 들려드렸던 세 곡을 한번 이 내장 DLC를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특히 이제 세 번째 팻 메스니 곡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 이 올프슨 칩 소리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어요. 상당히 그 심벌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입력을 받았을 때보다. 그러면서 정보량이 상당히 많은, 그러면서 약간은 좀 로우한 맛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좀 재료 본연의 맛을 드러내주는 DAC 소리가 오히려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레가 브리오의 7세대 마크 7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매칭 쪽에 좀 생각을 해보면 뭐 BBC 뭐 리바이벌, 하베스, 스펜더, 그라함이라든가 뭐 프로악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쪽의 영국의 좀 북쉘프 스피커들, 이런 것과 매칭하면 그 소리가 훨씬 더 진하고 좀 육감적인 그런 느낌으로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에서. 그리고 이번에 매칭해서 테스트한 이 바워스 윌킨스 705 S3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매칭을 좀 잘못하면 우리가 소리가 너무 좀 얇고 좀 산만할 수 있거든요.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그런 제품들에도 오히려 이런 내가 이런 인티앰프를 매칭을 하면 오히려 상호 보완이 돼서 상당히 좋은 그런 사운드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좀 약간 매칭 문의를 하신 분이에요. 저 네. 바울스 & 윌킨스의 705 S3 시그니처를 쓰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추천을 했던 뭐 제작사의 이제 인티앰프였는데 예. 좀 중역대가 좀 오래 들으니까 좀 얇고 저역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앰프 좀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드렸는데 네. 이 브리오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역시 브리오는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롱런하는 이 앰프에는 정말 분명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레가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